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 4월부터 도입하는 아이 육아 지원금 제도를 두고 사실상의 독신세라는 거센 비판이 일본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8일 아고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든 세대가 육아 가구를 지원하는 상생애 구조라고 설명하지만 혜택은 육아 가구에 집중되면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독신자 및 청년층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육아 지원금 제도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거친 재원은 고등학생 연령까지 아동수당 확대, 임신 출산 시 10만 엔 지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육아 관련 지원에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 의료보험료에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1인당 월 250엔에서 450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세금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독신세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혜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집중되지만 비용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청년 및 독신 세대에게 이는 실질적인 증세로 여겨집니다. 온라인에서는 결혼할 돈도 없는데 남의 아이 키우는 돈까지 내야 하냐, 결혼도 못하는 현역 세대가 가장 심하게 착취당하는 구조,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독신자는 그저 가장 걷기 쉬운 징수 대상일 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전체 사회보장 부담률은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령자나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떠받쳐야 하는 현역 세대의 실질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불가리아에서 독신세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았던 역사적 사례까지 거론되며 일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정작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과 현역 세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걷기 편한 곳에서 걷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그 방식의 공정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회는 아이 육아 지원금이라는 포장으로는 감출 수 없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주부였습니다.